자, 그러면 화면 공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예, 보내주십시오. 네, 바로 공유하시면 됩니다. 예,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PPT를 올리겠습니다. 예, PPT 올라갔습니다. 슬라이드 쇼에 들어갑니다. 오늘 좀 김대진 선생님, 정말 과장님, 정말 좋은 정례 정말 잘 봤습니다. 저는 오늘 담낭 초음파 정례토에 담낭 폴립의 초음파 영상과 병리와의 대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음파 영상을 볼 때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초음파 영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초음파의 에코의 강도는 반사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반사가 강하면 강에코고 없으면 무에코입니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 고에코, 등에코, 저에코, 여러가지 믹스드 에코 여러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딱딱하냐 소프트하냐는 에코의 강도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물질이 초음파 빔이 잘 통하느냐, 통해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면 무에코가 되고 강하게 반사하면 강에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초음파의 물질은 구성 물질의 종류와 또 물질의 내부 임피던스의 차이해야 합니다. 여기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가령 우리 물질이 칼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질 자체가 큽니다. 입자가 크고 초음파가 빔이 부딪히면 바로 반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대부분 물질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초음파가 와서 물질이 초음파의 파장보다 작을 때는 바로 반사를 하지 못합니다. 산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빔이 가령 지방간에 있는 팻이 있으면 헤파토사이트에 팻이 있죠. 그러면 헤파토사이트의 팻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음파 빔의 파장보다 작기 때문에 부딪히면 반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산란파가 일으킵니다. 무수한 산란파가 만나서 이 합쳐져가 후방 산란, 그렇게 프루브 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산란파가 뭉쳐져가 이것이 돌아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티 리버에서는 고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어떤 물질이 초음파의 임피던스의 차이가 커지면 그 경계면에 반사합니다. 가령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헤파틱 시스트가 있으면 시스트에 물하고 그 다음에 시스트를 덮고 싸고 있는 앱세리움하고 주위에 간실질하고 물은 초음파 빔을 잘 통과하지만 통과하고 감쇄는 적지만 이 통과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간실질 헤파틱 시스트 주위에 있는 앱세리움이나 소프티슈는 이 초음파 전달 속도가 물보다 빠릅니다. 그렇게 물과 앱세리움 간실질의 경계면에서 음향의 임피던스 차이가 커지면 경계면에 강한 반사로 고에코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초음파에서 점점 연구에 의하면 구성 물질의 종류에 의한 반사보다는 실제로 물질의 내부의 음향 임피던스 차이에 의한 산란파가 합쳐져가 고에코로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그렇게 점점 개념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에코의 포현은 상대적이다. 우리 대표적인 것이 고에코 혈관 정도 주변에 간실질이 높은 에코이면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음파의 에코의 포인트는 상대적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초음파 영상의 3대 원칙입니다. 근데 개념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콜레스테롤 결석하고 콜레스테롤 폴립인데 왜 콜레스테롤 결석이죠? 이 물질이 아주 치밀하죠. 초음파 빔이 결석하 부딪히면 강한 반사체로 돌아오고 일부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흡수가 되고 나중에는 섀도우를 만듭니다.
이렇게 때가 콜레스테롤 결석은 후방 음영을 동반하죠. 자, 콜레스테롤 폴립은 어떻게 고에코가 보이냐? 저희들이 이때까지 공부했는 거는 초음파 빔이 콜레스테롤 폴립은 담낭백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면 담낭백에 있는 혈관에서 히스티오사이트가 엔갈핑해서 이게 담낭백 폴립 안에 무수한 그 히스티오사이트가 있고, 히스티오사이트 안에 콜레스테롤하고 부딪히고 그 주위에 산란파, 그러니까 콜레스테롤하고 주위에 이제 커넥티브 티슈하고는 음양계면차가 많아서 산란을 해서 이 산란파가 합쳐져가 돌아와가 이 고에코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 점상 고에코는 뭐 콜레스테롤 아닌 히스티오사이트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주위 간실질하고의 음양계면차에 의한 산란파가 합쳐져서 고에코로 된다. 이렇게 책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자꾸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가 화이트보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초음파의 에코는 반사에 비례한다. 반사는 물질이 강한 반사체거나 다른 물질이 접하고 있을 때 음양 임피던스의 차이가 클 때 경계면에 반사한다. 초음파 영상은 상대적으로 한다. 아까 말씀 똑같습니다. 그러면 담낭 폴립의 기전은 말씀드린 내강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담낭백으로 들어가면 담낭백의 혈관에서 배설해서 히스테오사이트가 엔갈핑돼가 이게 안으로 돌출돼서 요 안에 히스테오사이트하고 주위 실질하고 이 콜레스테롤 엔갈핑 히스테오사이트 주위 실질하고 음양계면차크가 산란파가 생기가 이것이 무수한 산란파가 돌아와서 고에코로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종전까지 이론이죠. 그런데 최근 이론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인 경우는 저에코로 보이죠. 왜 저에코로 보이냐면 암의 앱세륨에서 암이 생겨가지고 이 암이 이 백에서 안으로 이 폴리포이드형으로 증식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암은 거의 전체가 저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담낭 폴립에서 일부 폴립에 있는 앱세륨에서 암이 생기면 이 암이 안으로 침윤에 들어가죠. 증식하면서. 그래서 저에코로 되고 남아있는 폴립 부분은 점상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안부에도 이 콜레스테롤 폴립에 의한 점상 고에코 보입니다. 이 담낭 폴립은 전암성 병변이 아니죠. 그게 폴립에서 암이 생기는 확률이나 다른 데서 암이 생기는 확률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학설은 어떠냐. 일본의 와카스키 선생님이 이론은 콜레스테롤 폴립을 보면 암하고 틀린 점은 암은 이렇게 증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좀 일레귤러하지만 콜레스테롤 폴립은 병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떠냐 하면 요렇게 막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이 증식의 이 그로잉애가 이 콜레스테롤 폴립하고 담낭 내강하고 틈새가 많이 생깁니다. 이걸 슬리트라고 합니다. 슬리트죠. 슬리트입니다. 그래서 장축을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단축으로 보면 요 폴립의 가지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전의 이론은 이 콜레스테롤 안에 들어가 있는 히스테오사이트고 주위 간실의 음양계면차가 커서 점상 고에코로 보인다 이랬는데 이 와카스키 선생님 이론은 아니다. 이 슬릿하고 이 슬릿에서 담낭 내강의 액체하고 요 폴립의 가지하고 요 사이의 음양계면에 의해서 점상 고에코가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콜레스테롤 폴립이 이렇게 점점 보이는 거는 전부 다 이거 슬리트에서 생기는 반사이한 고에코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담낭하면 슬리트가 별로 없죠. 그리고 셰퍼가 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에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담낭 폴립은 저남성 병변이 아니고 폴립의 상피 셰프에서 암이 발생하면 폴립 내부로 이 침륜이 돼서 결국은 일부 담낭암 안에 있는 점상 고에코는 예전에 있는 폴립의 구조물에 의한 슬리트 구조가 남아 있어 가지고 점상 고에코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해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담낭 폴립 정리인데 59세 남성입니다. 뭐 간단한 정리해드립니다. 폴립이었죠. 보시면 우측 늑공화 스크린에서 담낭 종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프루브를 각도를 장축이 아니고 단축을 하니까 담낭 체부에 고에코 폴립이 보입니다. 폴립이 이렇게 3mm 정도의 고에코 폴립이 관찰됩니다. 요거는 이제 싱글이 아니고 다발성 폴립 55세 여성입니다. 여기에 폴립이 이렇게 두 개 보이는데 폴립이 보시면 여기에 담낭백하고 봉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간은 스토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커가 너무 가늘기 때문에 스토커는 초음파에서 잘 안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폴립이 봉떠가 있지만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폴립은 칼라 도플러사에서 헬류시노는 보이지 않죠. 이 헬류시노는 보이는 것은 헬류시노가 아니고 아티팩트가 됩니다. 이건도 48세 남성입니다. 이 담낭 종대나 담낭 백뷰가 보이지 않고 여기에 보이는 건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입니다. 이렇게 작은 고에코 폴립이 관찰이 됩니다. 폴립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도 폴립이 있죠. 그 다음에 46세 여성입니다. 이 우측 늑공화 스캔에서는 담낭 종대나 담낭 백 비율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경부에 고에코 폴립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고에코 폴립이 단축상에서 관찰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담낭 폴립이 스캔 각도가 아니고 체위 변화에서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측 늑공화 스캔에서는 담낭백 변화 폴립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 이제 담낭이 이렇게 약간 폴리드 됐겠죠. 폴리드 된 부분에 팻이 어큐뮬레이션이 되니까 이것을 백뷰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백뷰가 아니고 폴리드 된 부분이 마치 메스라든지 이거로 오인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투스 해가지고 서브코스탈 스캔 하니까 이렇게 작은 폴립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요 작은 폴립이 고에코 폴립이 관찰이 됩니다. 요거는 뭐 신낭종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이것도 담낭 체부에 작은 4mm 정도 폴립이 보이고 담낭백 비율은 보이지 않고 여기에 3cm, 0.3cm 고에코 폴립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폴립. 칼라 도플러의 헬류시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폴립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담낭 폴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5mm 이하, 5mm 이하에서는 거의 뭐 비나인이죠. 말리건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가장 중요하죠. 담낭이 5mm 이하이고 안에 에코제닉 스팟을 동반하는 5mm 이하의 고에코 유경성 폴립은 이거는 전부 다 비나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5mm 이상이고 10mm 미만, 1cm 미만인데 점상 고에코로 보이 에코제닉 스폿이 보이는 이 유경성 폴립은 거의 이것도 콜레스테롤 폴립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내부에 에코제닉 스폿이 없고 제에코 보면 폴립이 아니고 다른 아데노마나
아주 작은 스테이지 1 DB 캔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경성 폴립의 5에서 10mm이고 에코제닉 스팟은 일단은 비나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10mm 이상 되어버리면 전혀 문제가 달라집니다. 아까도 설명해 드린 10mm 이상 되고 안에 에코제닉 스팟이 있더라도 절대로 비나인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 정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폴립입니다. 보시면 안에 무수한 에코제닉 슬리트가 있습니다. 슬리트가 다 있기 때문에 초음파빔이 이 슬리트에서 음양 임피던스 사이에서 스파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담낭 폴립인데 이 부분에 암이 생겨버렸습니다. 암이 생기가 이 암이 안으로 침윤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암이죠. 전체가 암이 아닙니다. 일부분만 암이고 이쪽은 폴립입니다. 그렇게 되면 초음파에서 이 부분은 에코제닉 도트를 스팟을 가지는 부분이 보이고 이 부분은 저에코로 보이는데 여기도 일부 담낭 폴립의 슬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에코 안에 일부 점상 고에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잔존 폴립 부부의 점상 고에코가 관찰이 됩니다. 오늘 담낭 폴립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초음파에 대한 그 공학이 메커니즘이나 물리학이 점점 발달됨으로써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에서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생각했는 것은 담낭뿐 아니고 초음파에서 고에코는 반사가 중요하고 또 반사가 아니라도 산란에 인해서 초음파가 합쳐져가 산란파가 합쳐져가 돌아오는 것을 후방산란이라고 하죠. 전방산란은 초음파 빔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전방산란, 초음파 프로브 쪽으로 가는 후방산란, 산란파가 합쳐져가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병리하고 초음파상을 자꾸 코리레이션 함으로써 이 우리가 초음파의 에코의 해석이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제가 요새 일본의 와카스키 선생님이 저술을 하시고 금년 2023년 1월에 출간된 일본 책을 보니까 이 선생님의 정례를 대비해서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 빨리 빠른 시간에 번역하고 또 이 책을 기본으로 초음파 영상과 병리상 대비를 한번 강의할 소개할 기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제가 준비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그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화면으로 돌려주십시오. 처음 화면으로 돌려주십시오. 예. 질의응답 부탁드립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채팅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강태경 선생님 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뭐 코멘트할 만큼보다 훨씬 강의를 자세하게 하셔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산란 부분이 이제 기존에 그 인터페이스가 많은 데서 반사돼서 고에코로 보이는 거에 비해서 이제 최근에는 말씀하신 게 산란파가 예. 주로 이제 고에코로 보이는데 그 역할을 한다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예, 강의 기억을 이제 되돌아 보면은 우리가 티슈 에코라고 해서 우리 그 펫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트의 플루이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머슬 부분 이렇게 에코를 그 초음파를 대보면은 티슈가 다 에코 정도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에코 정도가 다르다는 게 티슈 에코가 그 쉽게 말해서 산란의 증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말하는 산란하고 좀 연결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가 티슈를 지나갈 때, 간으로 치면은 일반 티슈는 좀 빨리 지나가고, 시스트가 있는 부위는 늦게 갑니다. 늦게 통과하기 네. 때문에, 예. 그 시스트 있는 부위가 사진에 그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가, 화면에 보이는 게 실제보다가 더 깊이 있는 것처럼 나오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시스템은 늦게 통과하니까 늦게 그렇습니다. 돌아오니까 예. 더 깊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깊이를 생각할 때 착오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예. 가령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지방인데 우리가 지방으로 서브큐타니어스 펫이 제에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브큐타니어스 펫은 제에코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브큐타니어스 펫에다가 우리가 물을 집어넣는다. 먹물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서브큐타니의 폐셀하고 폐셀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물이 들어가 버리죠. 물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초음파빔이 폐하고 물 사이에 음양 임피던스가 생기가 고에코로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서브큐타니의 펫에 인펙션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펙션이 되어버리면 서브큐타니어스인 펫셀 사이에 염증세포가 침륜이 되고 그게 부종이 생겨버리면 이 펫하고 이 펫 사이가 틈이 많이 벌어져가 이 사이에 인터페이스에서 이 산란파가 생기고 이 산란파가 합쳐져가 돌아오게 됩니다. 다 우리가 어큐트 아펜디사이티스에서 앞에 주위에 이 메조 아펜딕스에 이 염증이 생기죠. 염증 세포가 침륜이 되고 염증 액체가 고이고 이렇게 되면 펫과 펫 사이에 이 염증 세포하고 펫하고 이 음양 임피던스가 생기게 되고 여기서 산란파가 합쳐져가 돌아오는 거죠. 암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암이 많이 생기가 주위로 침륜이 되어버리면 암세포가 침륜이 되고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 펫하고 암세포 사이에 음양 임피던스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산란파가 생기가 이 산란파가 합쳐져가 돌아와서 고에코를 만든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김대진 선생님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김대진 선생님. 김대진입니다.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뭐 내용 잘 봤고요. 아까 제가 지금 선생님 좀 앉아 생각해볼 문제가 이제 수술해야 될 말까 지폴립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1cm 이상 말고 이제 5에서 9mm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 제가 생각에는 물론 팔로우를 해보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어제 제가 본 게 아까 뭐 그 안쪽에 에코제닉 포커스가 일단 에코제스가 올라가 있는 그런 부위가 있으면 주로 콜레스테롤 폴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거 반대로 이제 저에코에 시스틱 리전이 좀 많고 이러면 그런 것들을 또 아데노마 전체적인 에코 또 안쪽에도 저에코의 반점 것들이 많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또 단서가 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5에서 9mm 정도의 그 폴립에 대한 추적 그리고 아데노마의 프로젝션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그 일본 책도 읽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참 어렵다. 사실은 아데노마 진단이나 이런 거는 정말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도 와카스키 쌤도 그런 이야기 있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사이즈 크라이테리아다. 사이즈. 실제로 1mm
1cm 이상인 폴립도 암으로 생각했는데 수술을 하니까 암이 아니고 콜레스테롤 폴립인 경우도 많더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확률적 그거로 리스크를 줄이는 의미에서 1cm 이상으로 이제 되면 사이즈 커렉터로 수술한다. 5에서 9mm인 경우는 사실은 전에 우리 영남임상 초음파 연구에서도 우리 선생님이 발표한 정례 중에서 아주 작은데 저에코 있고 초음파에서 푼두스에 있는 저에코 브로드 베이스고 이런 걸 수술하니까 그 스테이지 1으로 그 GB 캔서로 진단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또 한번 누구 채팅방에 질문하셨는데 질문 대답 부탁합니다. 이제 채팅방에 질문하셨습니다. 채팅방에 질문하신 분 말씀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질문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점 금방 사라져가지고. 예. 나재현 선생님, 나재현님, 네. 예, 채팅방에 나온 질문 좀 봐주십시오. 이제 질문이 금방 뜨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B 폴립을 추적 검사하는데 콜레스테롤 용종도 자연적으로 1년에 1에서 2mm 정도 크기 증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의미 있는 크기 증가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김대진 선생님 질문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김대진 과장님 답 부탁드립니다.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찾아보면 한국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가이드라인 좀 있습니다. 보면 자연적으로 증가를 꼭 하는 건 아니고 콜레스테롤 폴립 증가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보면 2mm 이상 증가하는 의미 있는 걸 보고 1cm에 다다른 무조건 수술을 하고 뭐 이런 스톤 동반이라든지 아까 전에 그런 거 있지만 2mm 이상 증가부터는 의미가 있고 일반적으로 뭐 정확히 모르겠으면 사이에 따라서 팔로가는 기간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2mm 이상 증가되면 의미를 좀 두는 쪽으로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예. 한 가지 마지막 좀 더. 예. 너무 어려운 저도 이제 예. 그 집이 아들마마토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미테라 이펙트가 있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푼두스만 있으면 그런 경우 많은데 이게 바디 전체부터 해가지고 푼두스 쭉 있는 그런 경우가 꽤 한번 있거든요. 많습니다. 그게 아들마마토시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폴립 그런 거에 대한 감염 진단이나 어떤 것에 생긴지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로켓탄스케 에이시오프 사이너스가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상인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도 있을 수 있고, 로켓탄스케 에이시오프 사이너스가 있고 보이고 GB 월 시크닝이 있으면 우리가 아데노마이마토시스라고 진단을 하죠. 로켓탄스케 에이시오프 사이너스가 생기는 메커니즘은 GB월이 소간월과 다른 점은 소간월은 에피셀리움이 있고 라미나 프로프레아 있고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있고 그 다음에 서브 무코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스큘라리스 프로프레아 있고 서브 시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GB는 어떠냐면 에피셀리움이 있고 epithelium 있고 그 밑에 라미나 프로프레아 있고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고 그 다음에 서브 무코사가 없고 머슬은 서큘라 머슬만 있고 롱지 머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엔 서브 시로살 레이어 하는데 서브 시로살 레이어도 엄격하게 나누지만 서브 시로살 펜 레이어하고 파이브로스 레이어하고 그 다음에 펜 레이어 있고 그 다음에 시로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낭의 내강의 압이 높아지면
담낭벽의 취약한 부위로 앱세륨이 인바지네이션 되지 않습니까? 인바지네이션 되고 이게 딜라테이션 되고 주위에 이 머슬 하이퍼트로피가 생기고 그 주위에 파이브러스가 증식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이 로켓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너스입니다. 근데 초음파를 검사해 보면 담낭벽이 두꺼워지지 않은데도 코메텔 에코가 보이거든요. 그거는 이 앱세륨 바로 밑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스트로베리 집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배경은 안 두꺼워졌죠. 거기에서 좀 더 이제 로켓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누스가 생기면 로켓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누스의 이 자체도 딜라테이션 되면 무에코로 보일 수도 있고 크면 많이 커지면 로켓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너스가 저에코 또는 무에코로 라운드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주 커지지 않으면 적당한 크기에 되면 초음파 빔이 그 시스트 안에서 리버브레이션에가 점상 고에코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로켓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너스 안에 돌이 차이면 그 스톤이나 콜레스테롤이 꽉 댄산 콜레스테롤이거나 스톤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코메텔 에코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켓탄 에이시오프 사이너스 자체에서도 코메텔 에코 만들 수 있고 시스트 안에 돌이 박혀 있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로켓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너스에 돌이 쫙 다 박혀 버리면 이 코메텔 에코만 보이고 우리가 티피카라 보이는 동글동글한 그 라운드 오발한 그런 저에코 그런 병변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지비아데노마이마토스는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트의 스페셜 타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트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답변이 충분히 안 되지 싶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김대현 선생님, 강태현 선생님. 네, 강태현 선생님께서 예. 채팅으로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강태현 선생님 직접 말씀하십시오. 질문한 건 아니고 예. 말씀하시는 거 이제 제가 받아줬다고 보니까 예. 그래서 뮤코잘 레이어 없으니까 인바지네이션 잘 되고 그렇지. 그 이제 인바지네이션은 머슬층으로 되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머슬층. 그 머슬층이 두꺼워졌을 때부터 아데노마이오마 그렇습니다. 진단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머슬층이 들어갔다고 되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스트로베리 얘기하신 게 이제 그 월시크닝 없을 경우에도 보면은 코메텔 에코가 이제 아데노마이오마티시스 디퓨저 타입처럼 집이 룸에 따라서 쭉 하얀 점이 보이고 코메텔 에코가 이렇게 보이는 게 그 스트로베리 집이 말씀하셨는 거 그렇습니다. 또 이제 다른 이름으로 콜레스테롤로시스라고 그 맞습니다. 거기 라미나 프로포리아에 침착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보고 코멘트 올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느낀 것은 여기가 바디워터 쪽에 있는 경우에는 디퓨저 아데노마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콜레스테롤로시스 그다음에 크로닉 콜레시타이티스 이 세 가지가 다 바디워터 전체에 있으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크로닉 콜레시타이티스는 사실은 또 그 참 크로닉 콜레느냐 지비아데노마 감별이 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전에도 우리 정리에 우리에서 지비아데노마이마토를 생각했는데 바이브 수술해가 바이브 결과를 보니까 크로닉 콜레고 크로닉 콜레로 생각했는데 수술하니까 크로닉 콜레 플러스 지비아데노마 동반된 정례도 우리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에서 정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럼 그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강의는
지금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네, 다음 강의는 5월 17일 수요일에 같은 시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좋은 강의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